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건물을 덮치는가 하면 주택 붕괴와 도로 침수도 발생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던 마을버스가 들이받은 건물 벽면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옆 트럭은 나무에 부딪히는 적을 남기며 구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5시 반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는 도로 옆 건물을, 화물차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각각 멈췄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른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로 구석에 쓰러진 승용차.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남 목포대교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비로 인한 붕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터널 입구에서 빗물에 약해진 흙더미와 함께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큰 나무가 떨어졌어요. 한 10m 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도로를 덮쳤으니까는요. 길을 한쪽 완전히 막은 상태였죠. 광주 남구 박림동에선 70대 여성이 혼자 살던 노후주택의 부엌 쪽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방에 있던 여성은 화를 피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부터 조금씩 샜는 것 같구만요. 이번 비로 인해서 또 하중으로 무너지지 않았나. 인천에서는 남동구의 옛 도림고 앞 도로와 부평구 동암 굴다리가 침수돼 출입이 한때 통제되는 등 오늘 수도권에서만 각종 비 피해 신고 100건가량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침수 전후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던 데다 출동하지도 않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충북경찰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관할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하며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수 약 40분 전인 지난 15일 7시 58분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장소인 2 지하차도가 아닌 1 지하차도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가 궁평 지하차도라고만 말해 평소 침수가 잦았던 1 지하차도로 5인 출동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거나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기록마저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오늘 참사 당일 현장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 7시 무렵부터 2시간 동안 순찰차의 모든 이동 경로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지하차도 통제 요청이 접수된 7시 58분 이후 경찰의 행적입니다. 당시 사고 지점에서 3.5km 떨어진 쌍청리 교차로 일대를 돌던 순찰차가 지하차도 방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0분 만인 8시 8분 궁평 1 지하차도에 도착한 경찰은 곧장 일대 교통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5분 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판단해 도착 종결 처리까지 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당시 출동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뜻이지만 오늘 브리핑에선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이 사고 전인 7시 58분 신고 당시 궁평 2 지하차도를 신고 위치로 특정하고 출동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 궁평 2 지하차도가 미호천교와 더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궁평 2 지하차도를 찍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청 112 상황실의 지령이 청주 흥덕경찰서에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지령을 수신한 태블릿 PC가 고장이었다면 무전을 통한 출동 확인이 왜 안 됐는지 등도 검찰 수사로 드러나야 할 의혹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 중국에는 1인 미디어 계정이 무려 1억 2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저속하고 선정적인 방송 외에도
부정적인 정보 유포만으로도 바로 계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내용은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대형 유리잔에 중국 전통술 바이주를 채우고 있는 이 남성. 도우인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입니다. 바이주는 보통 알코올 도수 50도가 넘는 독한 술. 불을 붙여 진짜 술이라는 걸 보여주더니 한 번에 마십니다. 이날 500ml 바이주 7병, 3.5리터를 마신 이 남성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중국 당국이 이른바 먹방을 금지했지만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는 아직도 이런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영상 플랫폼 계정은 모두 1억 2천만 개. 작년 한 해에만 1,000만 개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전체의 96%는 한 달 1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1인 방송이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자 중국 당국도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저속하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더우인 계정 22개를 폐쇄한 데 이어 유언비어 유포, 사회적 이슈 부풀리기, 불량 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1인 방송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체제 비판적 내용의 방송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 설문조사에서 청년층의 60%가 1인 방송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당국의 통제 강화 방안도 1인 방송에 몰려드는 젊은 층의 체제 비판적 방송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새 차를 마련할 때 이제는 전기차를 선택지에 두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렴한 충전비에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쯤 고려하게 되는데요. 정부도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크게 부족한 급속 충전 인프라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에게 충전은 스트레스입니다. 주유비보다 저렴해 매력적이지만 문제는 전기 충전입니다. 환경부 충전소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충분할 만큼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포터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좀 자리 경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2.6대당 한 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급속 충전 시설은 부족합니다. 일반 충전기의 경우 완전히 충전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리지만 급속 충전기는 20-30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급속 충전소 보급률이 유럽은 36%지만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막상 갔더니 이미 상용 전기차가 충전기를 많이 점령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업계에서는 급속 충전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초고속 충전시설을 총 58개소 300기까지 늘리기로 했고 SK 엘렉링크도 지난해 하반기 1,100기 수준이었던 급속 충전기를 총 2,400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 주차나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방전됐을 경우 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급속 충전을 해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오래 장기 주차 해놓으면 조금씩 이제 배터리가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 서비스를 예약을 해주셔서 저희가 가서 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부도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도 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쇼팽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반 클라이번.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끊임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K 클래식 열풍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래서 한국의 클래식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클래식의 본고장이라는 유럽과 미국의 연주자들도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문화엔톡 임소정 기자입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선율을 주고받으며 절정으로 내달립니다. 베토벤의 유일한 단조 협주곡. 지난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연주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그의 스승 손민수. 그 뒤로는 앳된 얼굴, 다양한 국적의 단원들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말란나이고 호주에서 왔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19개국에서 온 52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오케스트라. 한국 클래식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무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속 달라지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첫 해와 비교해서도 지원국이 아시아 7개국에서 전 세계 42개국으로 확대됐고 1대1 멘토링부터 정신과 신체를 관리하는 워크숍까지 3주간의 짧지만 빡빡한 일정. 참가자들은 한국 연주자들의 강점으로 탄탄한 기초와 정교한 연주, 풍부한 감정 표현을 꼽습니다. Incredible technique, but also that I see many Korean musicians combine it with also incredible emotions. 특히 부모들의 헌신과 엄격한 교육 시스템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Korea people have a very strict work ethic and very disciplined, and yeah, I can definitely learn from that mindset that the Korean people have. 당연히 좋은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을 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은 어느 곳에서든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 연주자는 지난 한 해만 50여 명. 아직은 콩쿠르에서만 유독 강한 것 아니냐는 반성도 있지만 한국 클래식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